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익, 실용, 공정, 그리고 상식. 인수위가 오늘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라면서 제시한 국정 운영의 4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첫 인선에서부터 흔들렸고 오늘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세우려던 김인철 후보자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시점, 인사청문회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들은 하나같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정영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인철 후보자는 결국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제자의 박사 논문을 짜깁기에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 심사를 이른바 방석집에서 진행했다는 의혹을 MBC가 제기한 지 하루 만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본인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딸 아들이 모두 장학금을 받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히 아들이 장학생 출신 교수들과 공저한 논문을 취업에 활용해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는 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교비를 골프장 이용료와 식비 등으로 유용하고 체육특기생에 학점 특혜를 준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롯데계열 그룹의 사회이사를 겸직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김 후보자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습니다.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새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새 정부. 인수위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나왔는데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연기됐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성표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SNS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젊은 남성, 이른바 2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해석됐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성별로 갈라치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을 자극할 악재를 만들지 말자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2대남 공약도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면 직업군인 월급도 모두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애초 계산한 5조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한 걸로 풀이됩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 최대 교역국인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양도세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2년 유예하는 걸로 수정됐고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 폐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마저 구체적인 방법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할 거라고 미뤄뒀는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했다는 비판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검수 완박을 위한 폭주라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일 전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집권 7인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다 퇴장했습니다. 3일 전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 고발인이 제외된 걸 지적하며 오늘 표결에선 전원 기권했습니다. 두 번의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축소됐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검찰의 별건 수사도 제한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위한 입법부의 프로세스는 마무리된 셈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채워가겠다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막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존엄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오후로 연기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여전한 우려가 있고 권력기관 개혁이 촛불정부의 소명이라며 수사권 분리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논란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는데 오늘 워싱턴에서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김수진 특파원, 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가느냐? 이거 일본 기자가 물었군요. 네, 한국을 먼저 가는 건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백악관 사키 대변인이 질문을 끊다시피 하면서 답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한번 보시죠. Nearly 60 years, no U.S. president had visited South Korea first in his term. They usually put Japan first. But many U.S. presidents have visited South Korea over time. 한국을 먼저 가는 게 미국의 정책 변화를 상징하는 거냐, 미국이 한국을 쿼드에 참여시키는 거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n terms of the order of the trip, I would not overread into that. Obviously, we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Japan, stro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자, 너무 깊게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런 건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왔다가 바로 일본에 가서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김 특파원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질문에도 한국을 쿼드에 참여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게 반복됐을 정도로 쿼드가 관심 사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예측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But I would note that we have an incredibly important, vit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e work on a range of issue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 president is going to be visiting later this month. 방한 중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메시지를 내놓게 되겠죠. 결국은 중국 견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먼저 찾아서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서가 중요해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복을 벗자마자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경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초빙됐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년간 있으면서 이 대학의 군사학과 신설을 도왔고 강의 역시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학과 신설을 돕는 대가로 미리 교수직을 제공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됩니다. 정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한 대학 전문 매체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동대가 군사학과를 신설하는데 삼성 장군 출신들을 교수진으로 위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한 명은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군사학과를 홍보하는 인터뷰도 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전역 후 경동대 기금교수로 자리를 옮긴 건 지난 2019년 3월 1일, 전역 후 불과 3일 뒤입니다. 월 300만 원씩 3년간 급여를 받았는데 대학이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경력인사 활용사업 정부 기금에서 지원됐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소속된 학과는 경력과 전혀 무관한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이 이 후보자 급여를 지원한 연구재단에 제출한 사업 신청서엔 사회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군사대학의 발전적 운영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성 출신을 초빙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수가 된 이 후보자가 강의한 과목도 주제가 한미동맹으로 사회복지와는 관계가 적습니다. 대학 측은 이 후보자 초빙 시점이 군사학과 개설 2년 전이었다면서 학과 개설에 조언만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사학과를 만들 즈음에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물어볼 수 있는 자원이니까 군사학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경력과 상관없는 과에 적을 두고 국가 지원금으로 군사학과 개설을 도운 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가 군사학과 신설을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경동도의 로비스트 아니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후보자 측은 대학에 교양학과가 없어 전례에 따라 유사학과인 사회복지학과에 배치됐고 강의와 자문은 했지만 군사학과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교수로 활동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4천여만 원의 자문료도 받아 겸직 금지 위반으로 교수 급여는 환수당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